진짜 좋은 정보 이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 주식입니다. 2월 셋째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수 상황 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기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해외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를 잘 참고하면 좋은데요. 그동안 미국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위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요 미국 지금 시황과 우리나라 시황이 지금 1월 중순부터 디커플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디커플링으로 미국 장은 계속 상승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장은 횡보를 하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었죠. 다행히 코스피가 지금 2월부터는 미국 장의 흐름에 따라서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뒤늦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매우 흡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1월 중순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같이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지수를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키 맞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중간 부분까지 어느 정도 키 맞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살짝 내려오고 코스닥은 더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겠죠.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저PBR 주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저는 다음 주에 확률적으로 본다면 저 PBR 주식도 잘 갈 거긴 하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주가 더 반등을 해서 코스닥 지수가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은 참고하시면서 개별주 관심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추천주는 아니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매매는 잘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PBR 관련주로 한국엔컴퍼니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엔컴퍼니 같은 경우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요. 제가 며칠 전 올려드렸던 세력이 만든 매집봉의 비밀, 장대 음봉도 매집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길게 보니까 어떤가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장대 음봉 매집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혹시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위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는 영상, 여기 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481선을 뚫어 올리고 나서 다시 481선을 지지받고 큰 상승이 나오는 주식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론 영상대로 굉장히 정직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엔컴퍼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단기 과열이 걸려가지고요. 큰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큰 조정을 받는 공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면서 장기적인 횡보를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요. 지금 갭으로 뛰었던 부분 이미 음봉으로 메꿨고요. 다시 그 음봉으로 메꾸었던 부분을 채워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만원 부분, 2만원 부분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박스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시세가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DLENC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저 PBR 관련주들 중에 증권, 금융, 자동차 이쪽 부분은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철강이나 건설 관련주가 오르지 않았는데 DLENC는 건설 관련주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481선이 쭉 내려오고 있고 거기를 포도나무 덩굴이 이렇게 감싸듯이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480일, 그러니까 2년 동안 물린 사람들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481선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지금 재차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일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 한미 반도체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긴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큰 거래량으로 뚫어 올리면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화요일에도 한미 반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도 너무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화요일에도 오전부터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대장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주를 보실 때도 한미 반도체 움직임을 보신 후에 참고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인 퀄리테스 반도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요. 지금 현재 상장을 했을 때 시초가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나서 지금 61선까지 단기적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61선을 돌파하고 나서 21선 저항대가 단기적으로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뚫어준다면 재차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B 루셈입니다. HBM 관련주기도 하고요. ASML 관련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241선과 481선은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고 나서 크게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241선과 441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81선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시금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481선을 뚫어줄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크게 봤을 때 이때 44,000원 부근에서 상장했던 시초가입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큰 강력한 저항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이 앞전에 상장했을 때 큰 거래량 대비 중간에 거래량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위에 있는 매물들, 요 매물들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들을 뚫고 올라가고 요 단기적인 저항대를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이징 랜드입니다.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TSMC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입니다. 지금 암이라든지 엔비디아 이쪽 관련해서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지만 TSMC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지금 60일선이 단기적인 저항대이긴 하지만 이 60일선 부근 뚫어 올려준다면 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러 올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에코프로가 이틀 동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241선은 한번 지지해줬다가 뚫고 내려와서 480일선을 닿기 전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였다가 기존 저점을 뚫고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58만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요 241선과 이 121선이 만나는 요 부분이 강한 저항대이긴 합니다. 강한 저항대이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2차전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차전지 테마가 반도체 관련주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우리 에코프로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재료로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도요. 지금 481선에 두 번이나 부딪혔다가 재차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일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인 삼익 THK입니다. 길게 보셨을 때 거래량이 앞전에 있던 거래량보다 훨씬 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동안 연속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41선과 481선을 건드려주면서 이 부분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 11,170원 부근을 지지받고 깨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재차 조정을 받았다가도 다시 이 음봉의 시초가를 뚫고 이 부분이 또 481선과 겹쳐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의 경우 모듈러 주택 관련주입니다.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2월 12일에 푸틴이 우크라와 협상통한 해결을 원한다라는 전쟁이 종결될 수 있는 또는 휴전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업 같은 경우 지금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중에서 차트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1선을 뚫어 올려줬고 481선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 부분을 현재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6,300원 부분을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재차 뚫고 상승해 준다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차에 말씀드렸던 SY 스틸떡 관련된 같은 재료로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인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게 보시면 앞에 있던 거래량만큼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죠.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제가 윗꼬리 달린 매집봉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위에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요 봉 같은 경우 481선과 241선을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주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만 봐도 요날 많은 개인들이 샀다가 지금 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 재개 게임주 기대감이 업되고 있다. 저는 반도체, 저 PBR, 2차전지 요거 다음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게임주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주 조정도 많이 받았고 요 조정 받은 후에 요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재차 들어오면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주식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웹캐시라는 종목이고요. 네, 웹캐시 같은 경우는요. 핀테크 서비스 전문 업체고요. 국내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자, 길게 봤을 때 이 주식 같은 경우 굉장히 하락이 길었던 종목인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 앞에 있던 수급에 비해서 뒷부분에 큰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 같은 경우도 바닥을 이미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찍은 바닥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기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차트를 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요, 나는 정말 물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좀 중기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연휴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고 화요일부터 한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